먹는 방송 먹방이 있으면 책 읽는 방송 독방도 있다. 네, 생글교육 독방TV입니다. 책과 논의는 집 소개드릴게요. 작가는 이영서,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요 정도 두께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권장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략 2시간 정도 혹은 조금 느리게 읽는 친구들은 2시간 반,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 책은 역사 동화, 역사 소설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어떤 배경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조선의 신분제도부터 해서 조선 후기의 어떤 문화적인 변화 또 천주교 박해 요런 거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찾아보신 다음에 읽으시면 좀 더 읽기가 수월할 수 있어요. 혹시 뭐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요 보면은 깨알깨알 요런 설명들을 다 달아놓고 있어요. 또 하나 장점은 아주 그림이 기가 막혀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요게 이제 그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하죠. 이야기를 해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실감나게 이게 전기수라고 합니다. 전기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밤의 풍경인데 아우 기가 막히게 아름답네요. 자, 그래서 이 책은 네, 한번 잡사봐 하고 소개해드립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긴 한데 완독한 초등학생들 은근 많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네, 본 방송의 컨셉은 책을 감질만 나게 처음만 읽어드립니다. 궁금하면 다 읽어보시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선역서. 장아.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엎드려 졸고 있는 장이를 아버지가 가만히 흔들었다. 장이가 소스라치듯 일어났다. 예, 아버지. 놀란 장이가 고개를 저으며 잠을 쫓았다. 자리에 누운 아버지가 그런 장이를 애처로이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야윈 손이 장이의 오른손을 감쌌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난 것 같은데. 기름을 다 태운 호롱불처럼 아버지의 말소리가 잦아들었다. 장인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이미 삼경이 지나 깜깜한 어둠 속 사방을 두리번거려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도둑괭이인가 봐요. 네, 괭이는 고양이에요. 장이가 허물어진 흙담을 바라보며 말했다. 문을 닫으려 장이는 바깥으로 팔을 뻗었다. 그때 쪽마루에 놓인 작은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장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등잔심지에 불을 돋운 뒤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돈인데요? 안에 편지도 있어요. 눈 아버지가 장이 손에 들린 편지를 물끄러미 보았다. 장이가 꼬깃꼬깃 접힌 편지를 펼쳤다. 어서 쾌차하게 미안하고 부끄럽네. 서. 언문으로 써진 글을 장이가 읽어내렸다. 자, 언문은 조선시대에 한글을 낮추어서 언문이라 했죠. 겨우 그 말뿐이었다. 누가 보낸 건지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 없었다. 장이는 편지를 아버지의 눈앞에 들이댔다. 아버지는 눈썹 사이에 주름을 모은 채 종이 위에 써진 글씨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책방어른 글씨는 아니고. 아버지는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누구예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벌어진 영문모를 사건에 장인은 몰려오던 잠이 달아났다. 글쎄다, 뉘신지 고마운 분이구나. 자칫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을. 보름 전 아버지는 관아에 끌려가 온몸이 짓이겨지도록 매를 맞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 집에 돌아왔다. 그 뒤 장인의 집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없어 주인공 아이는 아무 어머니가 안 계셔요. 이웃과 왕래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아버지는 마을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을 모른 척 넘어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누워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아는 척하지 않았다. 공연히 죄인의 집 앞을 서성이다가 천주학쟁이로 몰려 문초를 당할까 염려하는 것이다. 천주학쟁이는 네, 조선시대에 그 후기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했었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천주학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젠가 장이도 술에 실려 서소문 밖 형장으로 네, 이렇게 벌받는 사형장일 수 있어요. 보통 서소문 밖에서는 네, 차명을 하거나 그런 일을 많이 했었죠. 서소문 밖 형장으로 끌려가는 천주학쟁이들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장이의 아버지는 천주학쟁이가 아니었다. 이 돈을 우릴 떨어 쓰라고 준 거예요? 장이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이는 한참 동안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천주학 책을 베껴 썼다는 이유로 관아에 끌려갔다. 하지만 필사쟁이 아버지가 베껴 쓴 것은 천주학 책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책이었고 그 중엔 천주님은 물론 부처님, 공자님 말씀도 수두룩했다. 가만가만요. 장이의 아버지의 직업은 네, 필사쟁이에요.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책을 하나 더 만들려면 손으로 다 베껴 써야 했거든요.
날이 저희 아버지는 천주학쟁이가 아니에요.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책만 베끼는 아버지를 왜 잡아가요? 풀어주세요. 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장인은 관아를 지키는 포졸들에게 매달려 울고불고 떼를 썼다. 하지만 9살짜리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다. 포졸들은 그런 장이에게 너도 네 아비처럼 맞아 죽고 싶으냐? 라며 으름장을 놓았을 뿐 아버지가 있는 관아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장이가 도움을 청하러 책방 주인 최석회에게 달려갔지만 석회는 이름이 아니라 서점 주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관아에서는 아버지에게 최석회의 행방과 책을 사간 사람의 이름을 대라며 밤낮없이 고문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매를 맞다 몇 번씩 기절을 했다. 관아에 끌려간 지 8해 만에 아버지는 산송장이 되어 돌아왔다. 어서 쾌차하게 미안하고 부끄럽네 서. 장인은 짧은 편지를 눈으로 여러 번 읽었다. 서가 누구예요? 서학. 그러니까 천주학 책을 사간 사람 중 하나겠지. 서양의 학문을 서학이라고 다 싸잡아서 얘기를 했었어요. 서양의 과학, 수학, 천문학도 들어가지만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도 서학에 포함됩니다. 그럼 책방어른은 아니네요. 장이의 눈매에 힘이 들어가며 말꼬리가 올라갔다. 아버지가 관아에 끌려간 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최석회에 대해 장이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장아, 책방어른이 지금 나타났다가는 아비처럼 매질당하는 걸 면치 못해. 그분은 우리한테 고마운 분이다. 서운한 마음 가지면 못 써. 아버지는 장이를 바라보며 알아듣겠냐는 듯 눈을 맞추었다. 책방어른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책방어른이 아버지더러 천주학 책을 베끼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래놓고 왜 도망가요? 왜 아버지만? 죄 없는 아버지만. 꽉 깨문 장이의 입술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자위도 붉어졌다. 책방어른이 계셨어도 마찬가지다. 그분도 이 아비까지 잡혀갈 줄은 몰랐을 게다. 어차피 양반 세상이니 우리 같은 상놈은 큰 잘못 없어도 재수 없으면 끌려가 매질당할 수 있... 아버지는 말을 맺지 못하고 기침을 터뜨렸다. 아버지, 알았어요. 제발 아프지만 마세요. 장인은 누운 아버지 품에 쓰러져 어깨를 들썩였다. 이부자리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아버지가 그런 장이를 쓸어안았다. 아버지는 관아에서 제발로 걸어 나오지 못했다. 매질로 만신창이가 된 아버지를 등에 업어 집으로 데려온 것은 지물포 주인 오씨였다. 지물포는 종이 파는 가게예요. 평소 아버지는 종이를 사러 오씨네 지물포에 자주 들렀다. 오씨는 장이에게 아버지 병간호를 하라며 십전을 쥐어주고 간 뒤로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대신 가끔 저작거리는 시장입니다. 저작거리에 나간 장이를 붙들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혀를 끌끌 찰 뿐이었다. 관아에서 풀려나온 지 보름이 넘도록 아버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장독으로 인한 상처는 나물기는커녕 점점 퍼졌고 기침과 고열도 계속됐다. 장독은 곤장 맞고 나서 겪는 후유증이에요. 장독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아버지는 장에게 앓는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돌아 누웠다. 아버지, 내일은 의원을 부를게요. 지난번에도 의원이 다녀갔지 않니? 굳이 비싼 약값 들지 않아도 쉬다 보면 좀 나을 게다. 하지만 이젠 필사도 못하는데 없는 살림에 몇 푼 안 되는 돈을 야금야금 까먹으면 안 되지. 약을 고른 게 배를 고른 것보다 나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쩌지? 장인의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먹먹했다. 병든 아버지 곁을 지키며 장인은 불쑥불쑥 찾아드는 무서운 생각을 떨치려 고개를 저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겨를도 없었다. 어느새 목구멍까지 차오른 슬픔을 틀어막기도 벅찼다. 애써 참았지만 기어코 삐져나온 눈물이 베갯잎과 그 위에 흩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적셨다. 잠든 아버지가 깰까봐 등을 돌리고 울음을 참아도 슬픔과 서러움은 억눌러지지 않았다. 장이에겐 아버지뿐이었다. 어머니도 친척도 형도 누나도 없었다. 세상에 오직 아버지와 자신뿐이었다. 장이는 불안한 생각을 지우려 행복했던 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은 현실을 더욱 슬프게 할 뿐이었다. 불안한 생각들이 장이의 머릿속에 안개처럼 자욱이 깔렸다. 누가 보냈는지 모를 편지와 돈을 받고 보름이나 지났을까? 다시금 한밤중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사람이 눈을 피하려는 듯 잔뜩 소리를 죽인 발걸음이 장인의 방문가로 바싹 다가왔다. 불을 끈 채 눈을 감고 있던 장이의 귀에 숨죽인 발소리가 성가시게 파고들었다. 장이가 이불 속에서 살그머니 기어나와 방문을 열었다. 헉! 어둠 속에 커다란 그림자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장인은 아버지가 깰까봐 잔뜩 목소리를 낮추었다. 자, 도대체 누가 이 밤에 찾아온 걸까요? 장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장인은 어떻게 될까요? 선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